죄송해요. 수업할게요. 참. 예전에는 뭐 주식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봤잖아요. 뭐지? 도박한다고. 그죠?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죠. 시대가. 시대가 시대인지라. 물론 이렇게 막 도박하는 사람도 있죠.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뜯겼다가.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국세 환급금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거를 이제 분계로 보시는 거예요. 분계로. 뭐냐면 우리가 어저께 세금이 환급됐었을 때는 그게 당초에 송금 산입된 세금이 환급됐냐, 송금 불산입된 세금이 송금에 산입되지 않은 세금이 환급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송금에 산입된 게 환급이 되면 입금이고 송금에 산입되지 않은 게 환급이 되면 입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거는 말로만 한 거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 여러분들 세무적 물어봐요. 잘 물어봅니다. 맞죠?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요, 재산세 대표적으로 송금 인정되는 거라고 했죠, 아까 여러분들? 뭐야? 가서 그 말했다가 두드려 맞을 것 같은데, 아주머니. 천주교 때리치실 것 같은데, 제가 막 얘기하러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번 더, 4배가 더 뛰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머니가 저 머리 그냥 다 잘라버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삭발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 재산세가 이제 송금 인정되는 세금이죠, 여러분들. 원칙이. 아까는 대표이사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송금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재산세 환급액을 500원 수령을 했대요. 근데 가로 보시면 우리 시험에는 더럽게 내면 같이 낼 때가 뭐냐면 근데 내가 세금을 너무 오래전에 많이 낸 거예요. 많이 내가지고 국가가 미안하다고 이자까지 쳐서 준 게 500원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자가 30원인 거고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내가 당초에 많이 냈던 재산세는 470원. 이해되세요? 많이 냈던 재산세는 470원인데 너무 늦게 돌려줘서 국가가 30원의 이자까지 쳐서 500원 줬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회사 입장에선 당연히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영원히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개정 과목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회사는 어떻게 잡았을 거냐면 여기 차변에 현금 500원, 대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급받으면 자비익 이렇게 많이 처리를 해요. 그래서 자비익이라는 수익 처리했다라고 우리 시험에 줄 거예요. 알죠? 이렇게 500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세법은 470원만큼은 당초에 송금 더 인정받았던 세금에서 환급이 된 거죠. 환급됐으니까 470원만큼은 세법도 수익 입금이 맞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하실 게 환급 가산금은 국가가 늦게 돌려줘서 미안하다고 이자 쳐서 주는 거잖아요. 이건 무조건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무조건 입금 불산입이에요. 요거는 이자를 쳐서 미안하다고 이자까지 쳐서 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세 환급금 이자는 무조건 입금 불산입이에요. 그렇죠? 그럼 세법상 분계 이렇게 되겠죠. 일단 현금은 500원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470원만큼은 당초에 송금 인정된 재산세가 환급이 된 거니까 입금. 그리고 나머지 30원은 30원만큼은 순자산 증가했지만 영원히 수익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런 개정과목 우리 하나 만들어냈죠. 뭐였어요? 자본. 그렇죠. 우리 자본이에요, 자본. 여러분 이상하시면 안 돼. 그렇죠. 우리 어떻게든 세무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세무종 해볼게요.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장부를 세법으로 만드는 분계 해보면 여러분 장부는 수익이 얼마죠? 500원이죠. 근데 세법상 수익은 얼마예요? 470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수익이 장부가 세법되려면 수익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야죠. 수익이 감소는 어디? 차변이요. 차변이고 걔는 30원 차이 나는 금액 이렇게 되셨어요? 확인해보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장부는 수익 500 적었는데 30의 수익을 줄이면 세법상 수익 470원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차이 나는 게 장부는 보시면 대변에 자본 없죠? 근데 세법은 대변에 자본이 있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자본이 추우셨나요? 그러셨구나. 자본이 30원. 이렇게. 이렇게 되죠. 장부는 자본 안 잡았다. 세법은 자본 30 늘리면 세법상 자본 30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변에.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 바로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지금부터는 바로 해요. 해도 되죠? 어느 한쪽 자본 떴으니 기타예요. 빨리 하셔야 돼. 예. 그럼 요거 어떻게 부르면 돼요? 요거 세법상 수익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하면 되죠, 요거? 그렇죠. 세법상 수익 입금. 그 다음에 빼는 거 불산입.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세법상 자본 증가. 그죠? 네, 바로 해보면, 그럼 세법상 수익이 감소하면 세법상 자본이 감소합니다. 바로 할게요. 왜냐하면 수익이 감소하면 이익이 감소하고 이익이 감소하면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이 감소해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세법상 자본 감소, 여기는 세법상 자본 증가니까 기타가 되는 거예요. 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 자본 뜨면 기타예요.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얘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제가 그 분계 유형별로 얘가 기타인지 사회유출인지 유보인지 구분하는 걸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입금, 불산이 기타. 아셨죠? 암기해 주시길 꼭.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의 평가 차익인데요. 여기 보실게요. 여기도 시험에 1, 2점짜리 분계를 냅니다. 실기하고 관련 있는 놈 있어요. 자, 뭐냐면 자산의 평가 차익은 우리가 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때 이익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째 날에 세법은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원칙적으로 인정 안 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건 평가라는 것 자체가 주관이 개입이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원칙을 외워야 돼요? 예외를 외워야 돼요? 예외를 외우셔야죠. 맞죠? 그래서 원칙은 우리가 평가 이익은 인정하지 않아요. 맞죠? 근데 가끔씩 평가 증이라고 할 때 있어요. 평가 이익이 평가를 늘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가 증, 그리고 평가 손실 가끔씩 평가감이라고 해요. 평가가 감소됐다,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대표적으로 의무평가증 얘예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평가이익.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평가이익은 우리가 입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셨죠? 자, 근데 위에 있는 1번은 말문제 대비. 얘는 세무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보시면 뭐냐면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있죠. 우리가 세법에서는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을 합쳐서 고정자산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업법 있죠. 보험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금융업법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자산을 시가로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우리가 보험 내는 게 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을 시가로 평가를 해야 돼요. 알죠? 법에 따라서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평가 이익이 아니죠. 이건 법률에 따른 다른 법에서의 평가 이익인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법률과의 마찰은 피해야 돼요. 법과 법은 동등한 관계죠. 법인 세법하고 다른 법률하고는 똑같은 법이니까 동등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세법이 양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입금으로 인정. 요건 말문제. 하지만 우리 시험에는 일반적으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평가 이익을 내겠죠. 그렇죠? 특히 시험에 많이 내는 게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그렇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 해볼게요, 여러분들. 시험에는 평가 이익도 잘 내는데 평가 손실도 내니까 여기서는 제가 평가 이익 했거든요. 근데 평가 손실도 좀 같이 해볼게요, 여기서 미리. 자, 일단 요거 보지 마시고 시험 안 나와요. 말문제만 내니까 패스.
법률에 따른 평가증 패스. 자, 근데 의무평가증은 뭐냐면 요게 단기매매 증권이 시가가 100원이 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알죠?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의 시가가 오르면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이란 자산 늘리죠. 그죠? 그리고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라는 수익 잡잖아요, 여러분들. 동의되시죠? 근데 세법은 이거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면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평가이익이죠. 세법은 닥쳐. 시가 올리지 마. 맞죠? 닥쳐라는 얘기죠. 자산 올리지 말고 수익도 올리지 마. 되시겠어요? 한번 해보죠. 자, 해보면 자, 장부상 수익은 얼마? 장부상 100. 예. 근데 세법상 수익은 얼마? 0. 그러면 세법상 수익이 증가 감소? 감소해야죠, 여러분들. 예. 그럼 수익의 감소는 어디로? 차변. 자꾸 계정 까고 아른아른 거리시면 안 돼요. 여기 단기매매 증권인데 왜 자산이지?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장부는 자산이 증가했죠. 맞죠? 근데 세법은 자산이 0이잖아요. 증가하지 않죠. 그럼 장부는 자산 100, 세법은 자산 0. 그럼 자산이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세법상. 감소해야죠. 그럼 자산의 감소는 어디? 대변. 그죠? 이렇게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그 다수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히터락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좀, 한 번씩 양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다수에 따를게요. 그건, 제가 더 성간 아니고, 딱 안 나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쪽에서. 그렇죠? 이쪽에서 제가 땀 흘리는데 여러분들은 추워요. 그럼 저는 계속 틀어야 돼요. 착한 척 하는 거 아닌데? 착한 척 하는 거 아닌데? 그래야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요거 수익이 감소하는 거죠? 수익의 감소. 이거 뭐라고 하면 돼? 세법상 수익 감소하는 거. 그렇죠? 입금 불산입. 그 다음에 자산이 대변에 있으면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그렇죠? 자산 감소죠? 세법상 자산 감소. 그럼 우리 세법상 자산이 감소하는 걸 뭐라고 해요? 그렇죠? 마이너스 유보. 세법 자산 증가 플러스 유보. 세법이 자산이 감소한 마이너스 유보. 그죠? 오래간만에 태어나서 좀 당황하실 거예요. 여태까지 막 기타랑 사유출밖에 안 했거든. 그죠? 그래서 당황하셨을 거야, 분명히. 뭐야, 갑자기?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 근데 여러분들 빨리 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시면은요, 일단 입금불산입은 나와요. 나올걸요? 왜냐면 장부는 수익 100인데 세법은 수익 0이니까. 그렇죠? 세법상 수익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금 불산입이 나와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입금 불산입이면 가산 조정이에요? 차감 조정이에요? 차감 조정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어저께 좀 제가 외워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유보 쪽에서 우리 자산 장부하고 세법의 자산 부채의 차이가 나는데 그럼 플러스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였죠? 그랬을 때 가산 조정에서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 했었어요? 뭐 복습하셨어요, 여러분들? 플러스 유보밖에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자산의 유보다라는 게 뭐였어요? 유보. 자산이 많다. 이재용 회장이 자산이 많으면 소득이 많다. 그죠? 그죠? 그게 좀 짱이어서 되죠. 이걸로 바꾸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플러스 유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플러스 유보면 소득이 많은 거예요. 가산 조정. 알죠? 근데 마이너스 유보면 자산이 적은 거잖아요. 자산이 적으면 소득이 많아요, 적어요?
제가 이재용 회장님보다 적어요. 자산이. 당연한 소리죠. 자산이 적으면 소득이 많아야 적어요. 적어요. 뭐 마이너스 유분 차감조정인 거예요. 꼭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알죠? 그래서 딱 보시자마자 입금불산입 차감조정이네. 근데 자산의 차이가 나잖아. 아니 앞으로 지금 바로는 잘 안 되시지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자산의 차이가 나니까 플러스 유보 아닌 마이너스 유보네. 맞죠? 근데 입금불산입 차감조정이네. 마이너스 유보가 나중에 되셔야 된다고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는 제가 지워도 되죠?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은 아까 미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험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도 내더라고요. 은근 내요. 다른 동네에서. 그거 연습 좀 할게요. 해보면 그럼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이면 우리가 자산을 늘려요, 줄여요? 평가손실이면 줄여야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대변에 자산 100 줄인 거예요. 지금 제가 사례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회사가 붕괴한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방법 도리가 없는데, 지금부터 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잡죠. 그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은 성격이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맞나? 비용?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비용? 잠깐만. 그럼 장난치지 마요. 저 지금 갖고 노는 거 아니죠? 비용이잖아, 여러분들. 네. 예. 큰일 났는데, 이거 진짜? 비용이잖아, 비용? 왜 비용이에요? 어차피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은 단타 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평가만 팔아야 돼. 그럼 어차피 손실로 이어질 거니까 미리 비용 인식하자. 그 논리. 그죠? 자, 됐고. 자, 근데 세법은 평가 이익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평가 손실도 인정하지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붕괴.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장부는 비용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비용 증가. 근데 세법은 비용이 안 증가? 안 증가? 그러면 장부를 세법되게 하려면 우리가 비용을 늘려요? 줄여요? 줄여야죠.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건 대변으로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장부가 비용 100 잡고 비용 세법이 100 줄이면 세법상 비용 0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좀 어려워요. 항상 증가 쪽은 괜찮은데 감소 쪽이 힘들어요. 자, 장부는 자산이 대변에 있어요. 그럼 자산을 증가시킨 거예요? 감소시킨 거예요? 감소시킨 거죠. 근데 세법은 자산을 안 감소시키는 거죠. 그럼 장부는 자산 감소, 세법은 자산 안 감소. 그럼 자산을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증가시켜야죠. 그렇죠. 그럼 자산의 증가는 차변.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비용이 대변에 있으면 비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 그죠? 세법상 비용이 감소된 거고요. 그럼 우리가 세법상 비용이 감소된 걸 뭐라고 세무조정하면 돼요? 그렇죠. 송금, 세법상 비용, 송금. 줄이는 거 불산입. 항상 수익하고 비용은 늘리는 거 산입, 줄이는 거 불산입이에요. 송금, 불산입. 맞죠? 그리고 자산이 차변에 있으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증가. 그럼 우리가 자산의 증가는 뭐라고 하면 돼? 세법상 자산이 증가한 거. 기타? 유보. 오래간만에 해서 그렇죠? 유보? 유보입니다.
물론 플러스 유보죠, 여러분들. 해볼게요. 그러면 송금 불사님. 맞죠? 이거 안 뜨겠구나. 송금 불사님. 송금 불사님. 100. 물론 계정 과목은 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소식 이런 게 될 거예요. 100. 그다음에 플러스 유보. 이거 마이너스 아닙니다. 가끔씩 이렇게 그냥 붙였으면 좀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가로치고 여기다 유보 이렇게 적기도 해요. 알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이거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가로치고 좀 약간 잘 안 보이니까. 아셨죠? 지울게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송금 불산이 나오겠죠. 그러면 가산 조정이잖아요. 그럼 가산 조정인데 자산의 차이가 나죠. 그럼 가산 조정인데 자산의 차이가 나니까 바로 유보하시고 나중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거고 나중 가면 어차피 자산의 차이가 누가 봐도 나요. 차이가 나죠. 나면 유보 아니면 무조건 마이너스 유보예요. 되셨어요? 근데 송금불산이 비변 차감 조니까 바로 유보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되셨죠? 자, 됐습니다. 이제 밑줄 좀 치러 갑니다. 혹시 평일에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주말에 좀 살짝 보세요. 술 드시기 전에. 아시죠? 아니면은 거기 영상 보시면서 드셔도 되고. 안 취할걸? 그죠? 안 취하겠죠, 여러분. 드시면서. 씨, 짜증나, 갑자기. 그렇죠. 그게 주량을 늘리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밑줄 좀 치러 갑니다.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자, 맨 위에 가로 8번 자산의 평가 차익 있죠, 여러분들? 자, 첫 세 줄 밑줄 좀 치실게요. 자, 자산의 평가 차익은 원칙적으로 입금으로 안 봐요. 평가 이익이니까, 미실현된 거니까. 보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는 자산의 평가 이익 등은 거의 대부분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일단 여기까지가 원칙인데 계속 밑줄입니다. 띄어서.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평가 차익은 입금으로 본다 있으니까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은 세법상 평가 이익을 입금으로 보는 거죠. 이게 예외입니다.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이 예외입니다. 입금으로 보는 거.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자,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 이 고정자산은 유형무형자산. 유무형자산의 평가 차익은 법률과의 마찰 피하기 위해서 인정.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줄.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평가이익. 이건 나중에 5장가서 할 건데 미리 밑줄 쳐놓을게요. 거기다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동그라미 2번 방금 밑줄 치셨죠? 거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거기다가 외화환산이익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외화환산이익. 동그라미 2번에다가. 동그라미 2번 밑줄 치셨죠? 화폐성이라고 밑줄 쳐져 있는 거. 거기다가 외화환산이익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 1급서부터 그 우리가 외화 자산하고 외화 부채 있죠. 걔네들 우리가 기말 환율로 평가하잖아요. 평가해서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 해가지고 수익,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을 처리하죠. 그거 세법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이건 나중에 되게 중요해요. 6장 가가지고 실기가 얘는 또 별도로 있어요. 알죠? 대신에 중요한 게 뭐냐, 미리 하면 화폐성만 해요. 화폐성? 화폐성. 그럼 여러분 화폐성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렇죠. 비화폐성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은 화폐성이 그냥 중요하다. 이 정도만. 지금 하면 또 머리 아파요. 우리. 나중에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